안녕하십니까. 제이모 신학 원론 저자 제이모 센터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모 센터에서 제이모 신학 원론으로 신앙이 훈련이 된 제이모들의 하나여서 취업을 전문적으로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 창업을 전문적으로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취업 컨설팅과 관련한 성공하는 취업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서 촬영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여기는 한강이고요. 이 한강의 건너편 저쪽으로 가면은 방송국이 하나 있죠. 예, 방송국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방송국입니다. KBS에 1박 2일 프로듀서를 지망한 그 상담자를 붙여드린 그거와 관련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KBS 1박 2일 그 PD를 지원한 그 학생이 저에게 상담을 왔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제가 쭉 듣고 난 결론은 뽑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생과 그리고 그 뽑는 회사 측에서 생각하는 그 것이 맞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뽑으려고 하는 사원들은 뽑아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봅니다. 조직에서 잘 적응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어떠한 조직의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 그 관점으로 보죠. 그런데 그 학생은 1박 2일 그 PD를 지원을 하면서 자신을 그 예능 프로그램의 PD라는 개념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PD 정도 되면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알아야죠. 그런데 그 학생은 자기가 그 신문을 한국일보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일보를 우리나라에서 구독률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 PD는 예능 PD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PD라는 그 직업은 돈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내는 그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PD는 세상 돌아가는 물정에 대해서 꿰차고 있어야 합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PD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 방송국의 주 광고주들이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주가 지금 여기 스쿠터들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럽네요. 음악 소리가. 수상스키 스쿠터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잠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방송국의 PD는 그 세상 돌아가는 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감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방송국의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광고주들이 있죠. 그 광고주들은 그 방송국의 광고비를 쏴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 언론사 또는 방송국이 보도하는 첫 곡지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보도하는 그 첫 곡지가 대부분 다 그 정치 뉴스죠. 그런데 그 정치 뉴스의 성향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광고주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 꿰차고 있어야 하는 것이 PD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기업에 다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 리포팅 방법이 있고요. 그룹 총수한테 보고하는 하루에 그 시작 때 보고하는 리포팅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일간지 그리고 인터넷 신문사 포함하여서 대략
42개의 언론사를 정하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42개의 언론사에 일면에 나오는 기사들을 브리핑하는 겁니다. 일면에 대체로 한 3꼭지 정도의 주요 기사를 낸다고 보면 42개의 3꼭지면은 2, 3, 6, 4, 3, 12, 126개죠. 그래서 그 126개에 대한 기사를 제목을 적고 그리고 형용사, 동사, 부사 등으로 간단하게 그 집약을 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그 126개의 그 하루의 톱뉴스에 대한 그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설정이 된 그것을 리포트 한 장에 정리를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기업 총수 그룹에게 보고하는 브리핑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인지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42개의 신문사에 일면 기사들을 브리핑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바와 같이 3개의 기사를 쭉 적고 3개의 기사의 기사 제목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세상 돌아가는 일정에 대한 그것을 다 꿰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그 학생이 1박 2일 PD를 입사 지원을 하면서 그런 준비들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첫째,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예체능 그 PD라는 개념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그 1박 2일 많이 보셨죠? 그런데 지금 이 옆에 또 그 스쿠터가 이동을 하느라고 굉장히 요란스럽게 옆에 또 갖다 댔네요. 현장 촬영이라는 게 뭐 그렇죠. 이런 거 다 편집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1박 2일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될 때 그 정세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박 2일과 같은 버라이어티 그 쇼가 없었죠. 그런데 1박 2일과 같은 그런 버라이어티 쇼가 출범하게 된 이유는 그 전 사회 문화적인 상황들을 쭉 들여다볼 때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고 좀 짜증나는 상황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데 그냥 보고 웃고 즐기자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1박 2일이라는 그 방송이 이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해야 PD의 자격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그 당시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하기 전에 그 결정을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미국, 일본, 유럽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샘플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유사한 모델 그 방송이 있었는지 샘플링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 또 굉장히 소란스럽네요. 예. 그 샘플링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샘플링을 해서 거기서 그 참조할 만한 것을 컨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제 1박 2일을 기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초기의 기획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취업 준비를 만약에 1박 2일 PD를 그 원서를 넣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는 1박 2일이 1회서부터 맨 마지막 회까지 방영된 그 각 회차별 시청률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출연진들이 출마를 해서 어떠한 주제로 어느 곳에서 그 촬영을 했는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각 회당 광고주가 누구였는지, 그래서 들어온 수입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출연진들에게 출연료 지불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작비들, 그런 걸 다 빼서 각 회당 수입과 지출을 계산을 해서 얼마가 남았는지 또는 적자였는지 그것을 계량적으로 적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1회서부터 맨 마지막 회차까지 계량적인 숫자들을 뽑는 작업들을 해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이 그 1박 2일 프로그램이 각 회당 시청률은 어땠고, 수입 상황은 어땠고, 그리고 그 수입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어느 곳에서 어느 출연진들이 출마해서 어느 주제로 방송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출연진들이 출마를 했을 때 시청률이 높았고 광고 수익도 좋았다, 뭐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량적으로 수치화한 도표를 작성을 해서 분석을 한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박 2일이 히트를 치고 잘 나가다 보면 아류 방송들이 또 이제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방송들이 출연을 한 시점에 그 방송의 시청률들을 또 함께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 상황을 그때부터는 같이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1박 2일 입장으로 후에 그 출범하는 유사 방송의 그 경쟁 상황을 같이 분석한 그러한 자료들을 똑같이 그 유사한 프로그램들도 각 회차별 시청률, 수입, 지출, 그리고 출연진 어디에서 했는지 그런 주제들을 정리한 그 표를 같이 작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방송을 하고 어떠한 출연진이 있을 때 매출이 좋았다, 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걸 준비한 자를 뽑습니다. 기업은 준비된 자를 뽑으려고 하죠. 이렇게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바로 당신의 회사에서 나를 지금 뽑아주면 나는 그 세상 돌아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매일같이 42개의 그 언론 브리핑을 한 누적된 자료를 근거로 세상 돌아가는 사회, 경제, 문화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당신네 회사에서 나를 뽑아주면 바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정도까지 취업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준비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프로그램이고요. 구체적으로 그 해당 기업의 과장급 정도의 실무에 대한 지원을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프로그램은 제가 쓴 제이머 신학 언론 책을 중심으로 일부 나는 누구인가 신앙의 기본이 구축이 되고, 2부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는 때부터, 3부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집을 세워 가신다라는 주제로 신앙교육을 하고, 그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제이모 그리스도 군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에 하여서는 자산 5조 원 이상 59개 대기업 집단 2103개의 계열사 포함하여 비상장 회사, 예를 들면 이랜드 비상장 회사인데 우량 기업이죠. 그런 우량 비상장 회사까지 5천여 개의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그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에 들어가실 수 있는 과장급 정도의 실무 역량을 쌓아드리는 프로그램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별히 좋아요, 구독하시고 이 영상 그리고 후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그 실제 상황에 대한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취업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이머센터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는 프로그램인데, 신앙실무 프로그램이, 신앙교육은 제가 쓴 책 제이머 신학원론,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머 신학원론 상권, 중권, 하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제이머 신학원론으로 신앙교육을 먼저 하고, 신앙교육을 하신 그 상황에 따라서 제이머로 헌신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 군사로 헌신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의 하나여서 취업과 창업, 연애, 결혼 등 전문적인 성공 역량을 쌓아드리는 프로그램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프로그램입니다. 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에서 취업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기 때문에 취업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이 54개가 있습니다. 소속 회사가 2103개고요. 이 회사들은 여러분들께서 들어가기 원하시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한진, CJ, 두산, 부영, LS 대림, 미래에셋, S오일, 현대백화점, 효성, 한국투자금융, 대우조선해양, 영풍하림, 교보생명, 금호아시아나, KTNG,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SM, 대우건설, 중흥건설, 한국타이어, 세아, 태광, 이랜드, 셀트리온, DB, 호방건설, 네이버, 태영, 넥슨, 동원, 한라, 아모레퍼시픽, 삼천리, 한국GM, 동국제강, 유진, 금호석유화학, 화이트진로, 넷마블, 애경, 다우키움 등 59개 대기업 집단이고요. 거기에 계열 회사들이 2103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애경이다 그러면 애경에는 계열사가 40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2103개에 대한 기업을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 자료를 드리니까 그것을 분석을 한 후 1순위, 2순위, 3순위 그렇게 3개의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적성검사를 하시고요. 적성검사 후에 취업 원하는 기업을 선정을 하는데, 방금 설명드린 59개 대기업 집단에 2103개 포함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등 비상장기업까지 5000여 개의 기업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 그 중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의 3개의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과장급 정도의 실무 역량을 쌓는 과정인데요. 목표 기업 연구 과정에서는 회사 연역을 분석을 하고 각 연도별, 분기별 사업 방향, 정성 분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1순위 회사를 넣는데 떨어지면 2순위, 3순위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각 연도별, 분기별 성과를 정량, 정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품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또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조직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시대적 흐름을 분석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42개 언론에 대한 일면 브리핑 하는 방법, 126개 뉴스 꼭지들을 다루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일면에 나오는 주요 기사들이 126개의 하루에 42개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기사들이
많이 집중되는 기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회사의 사업 방향과 관련된 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면만 보지 마시고 구체적인 해당 면을 들어가서 또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동종 업체를 분석을 하고 각 연도별, 분기별 경쟁 2위 업체, 3위 업체와의 우위관계, 열의관계에 대한 정량, 정성 분석을 하고 제품 분석, 조직 역량 분석을 동일하게 같이 합니다. 그리고 목표 기업 연구 심화 과정이 있는데요. 취업 원하는 기업이 사후 현황, 그리고 향후 방향 참조용입니다. 과장급 정도 실무 역량을 쌓으시려면은 이 회사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그 얼개를 가지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갈 것 같다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에 부처가 어디가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법을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회에 각 회사에서 자기네에 유리하게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자기네 기업에 유리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따라서 그 국회 상임위를 연구하셔야 각 국회 상임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우리 기업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취업 원하는 기업이 진출한 국가들이 있죠. 그 진출한 국가에 정부, 각 부처, 우리나라의 국회 상임위 같은 것이 있으면 동일하게 연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59개 대기업에 조직 연구를 하고 부속 연구소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왜 해야 하냐면 경쟁 관계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독립적으로 하나의 회사가 하나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같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연구소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연구를 하면 경쟁 회사에 대한 그 경쟁을 해 나갈 때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업을 원하는 기업의 진출 국가의 50대 기업의 조직연구 및 부속 연구를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하고요. 청와대 및 기업 총수에게 보고하는 언론 동향 브리핑법에 따라서 세상 흐름 파악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안강병 동영상 첫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던 42개 언론사의 일면 126개 꼭지에 대한 일면 톱뉴스를 쭉 나열을 하고 그 톱뉴스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으로 주제를 뽑아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면 간단하게 브리핑이 됩니다. 한 페이지에. 그렇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언론 동향을 파악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회사의 PD가 되겠다 하면 그 세상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오다가 떨어지면 그 어떠한 주제의 방향성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은 지금 그 방향이 건강 쪽으로 가고 있다, 또는 레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 대중이 흐르는 방향으로 방송을 송출을 할 때 아무래도 시청률이 높아지고 히트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 기업의 경영 기법 및 항목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 세계 주요 기업의 경영 기법 및 항목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제 세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계 주요 기업들이 어떤 경영 기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그룹의 헤드 부분에서는 늘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할 만한 것은 우리 회사에도 그것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감을 가지고 사장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표 기업의 과장급 수준 전문성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부터 1순위 취업 원하는 회사의 향후 방향 사업 계획을 1차, 2차, 3차 안까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박 2일과 같은 이제 PD에 내가 지원을 하겠다 하면 현재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트로트죠. 트로트 프로그램 요즘 뭐 아주 대박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라마 중에는 불륜과 관련된 게 또 아주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세상 흐름을 통해 가지고 내가 PD로서 어떤 그 작품을 출품을 하고 싶다, 송출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것을 1차, 2차, 3차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트로트다. 지금 트로트가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트로트는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트로트 방송을 뭐 한번 하고 싶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1차라고 하면 2차는 또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1차, 2차, 3차에 대한 구체적인 그 PD 사업 계획을 작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 원하는 2순위, 3순위에 해당되는 회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1순위 회사에 내가 취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2순위, 3순위 회사도 큰 차이 없이 대체로 요즘은 평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들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2순위, 3순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서를 1차, 2차, 3차까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는 정도 되면 해당 취업을 원하는 목표 기업의 과장급 수준의 전문성을 구축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군사 재임으로 신앙의 복음의 증인 삶을 어떻게 할지 사명 선언과 실천 방법을 함께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 되면 원서를 내야죠. 그러면 원서를 넣을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서류 면접을 통과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서류 전형을 할 때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뭐 학벌이나 스펙 같은 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나 그러한 내용 속에 이 사람은 내가 한번 그 내용이 사실인지 그 자기소개서와 거기에 쓴 내용들이 사실인지 면접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소서를 써야 서류 전형에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지금까지 앞에 설명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통과를 해서 자기소개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총체적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된 과정의 이제 첫 번째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서류 전형에 통과하는 방법, 그리고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나를 보고 싶게 하는 방법, 그것을 자기소개서에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각 회사별로 다 틀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면접 때 내가 그대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어필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접하는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큰 틀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목표 기업에 인턴십 등 뭐 취업을 도전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한 것들을 근거로 이제 거기에 그 리포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제이머 센터에서 헤드 헌팅을 대행해 드립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기업에 들어가실 수 있는 취업 역량을 쌓아드립니다. 저는 이거는 97년도 기사인데요. 서울경제신문에서 예비창업자의 종합 컨설팅 교육이라는 것, 취업 창업 교육을 했던 그 기사이고요. 97년에 주식회사 도연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 창업 또는 취업 강좌를 하면서 그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을 할 때 동아일보에서 취재해간 기사들입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회사에 들어가실 수 있게 지금까지 성공시킨 그 기업들입니다. 과장급 역량을 쌓아서 1대1로 첨사 컨설팅을 해서 합격시킨 기업들: 삼성, 이랜드,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롯데, 신세계, 포스코, 한화, 금호아시아나, 한진, 두산, SK, LG, GS, KT, CJ, 풀무원 등 주요 대기업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랜드에서 공채 5기로 근무한 후에 독립하여서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유통 사업을 하면서 외식 체인 사업을 했고요. 취업과 창업을 90년대에서부터 컨설팅을 한 회사를 운영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터넷 신문사의 발행인입니다. 따라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큰 흐름 그리고 세부적인 정보들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초인류 기업. 면접 때 관상을 봐서 그 사람이 입사 여부를 조언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이름으로 인생의 매 순간 의사결정 습관을 보는 이름 경영학 창시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이름풀이를 해서 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사 이름뉴스 발행인입니다. 이름뉴스 그 발행을 하면서 제가 이름경영학이라는 그 사회과학 이론으로 이름 지수를 뽑고 그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보도하는 이름뉴스 이름경영학을 근거로 땡땡그룹의 총수,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이나 인사 담당자들을 1대1로 이름 경영학을 사사해 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려고 하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 중에 이름 경영학을 저한테 배우시고 여러분의 이름의 지수를 분석하여서 동점인 경우에 뽑아도 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분들로부터 제가 들은 인사 채용자들의 그 누구를 뽑는지 제가 들은 정보들이 각 회사별로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에 대한 취업 성공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구체적으로 과장급 정도의 실무 역량을 쌓아 드리니까 이 프로그램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는 이 신앙실무 프로그램, 취업과 창업,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에 들어가실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한 5천여 개의 기업이니까 뭐 거의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요. 기독교인들 제2모 신학원론으로 상권, 중권, 학원,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이 책을 근거로 신앙을 구축을 하고, 일부 나는 누구인지 신앙의 정체성을 구축을 하고, 2부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과 같아지는 때부터 내 집을 세우리이까 3부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 가신다라는 큰 틀로 취업과 창업, 신앙 실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